자, 한동훈 리스크 드디어 터졌습니다. 채널 A 사건도 한동훈 장관이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에 더불어서 고발 사주건까지 터졌습니다. 아직도 한동훈 검사, 손준성 검사 아이폰 비번이 지금 안 가졌죠. 그 아이폰 비번만 가져서 핸드폰이 탈탈 털리면은 가관일 것 같습니다. 그 채널 A 사건이나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아주 악질 사건인데 뭐냐면은 채널 A 기자와 검사가 짜고서 그 당시에 민주당 여권 인사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특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구속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 증거들을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협박을 했죠. 이철 전 투자사 대표를 아주 협박을 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을 막 협박합니다. 기자가 검사를 대신해서 아주 협박합니다. 가족을 죽이겠다는 둥, 징역을 평생 살리겠다는 둥 그런 협박을 막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다. 게다가 고발장까지 써줍니다. 고발장까지 써줘서 그 국회의원한테 김웅 국회의원이에요. 김웅 국회의원. 그 당시 이제 바른미래당이죠. 국회의원한테 전달을 해요. 고발장을 써줘서 고발 좀 대신 해달라고. 그것이 이제 까발려진 거죠. 얼마나 악질적인 사건입니까? 거기에 연루돼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말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또 60장의 사진을 손준성과 함께 있는 카톡방, 그 카톡방에 3명이 있는데 한동훈 검사, 손준성, 대검 정보기획관입니다. 정보기획관 그리고 대변인 해서 3명이 있는 카톡방에 60장의 사진을 전달했답니다. 카톡으로 한동훈 장관이 그 60장을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다음날 한 80여 장의 사진이 손준성 검사에 의해서 다른 국회의원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고발장 내용이 전달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 그 아이폰 비번을 꼭꼭 숨기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사건의 실체가. 하지만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 전번에 제가 전해드린 녹취록에서도 우리 한동훈 장관과 채널A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채널A 기자가 여러 제안들을 합니다. 여러 계획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철 대표 가족과 어떻게 접촉할 건지, 접촉해서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그것도 괜찮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는 거지라는 그런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서 서포팅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 그게 이제 녹취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전번 방송에서 해드렸던 겁니다.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또 터졌네요. 보니까 천공의혹. 김용현 한동훈의 천공 탄원서 묵살됐다. 실제 기사에는 김용현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석열 관련자에게 3군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는 비서한테 전달했고, 김용현한테는 직접 전달됐고, 문자도 이제 주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김용현은 지금 현재, 경호실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4명, 지금 전직 정법 시대 간부 등 천공의 문란한 사생활 및 위법 자료 탄원서를 작성해서 전달했다. 김용현에게는 문자로 탄원서를 보냈고 고맙다라는 문자를 내역이 많이 있는데 고맙다라는 것도 이제 받았다.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 측에도 전달했다. 천공은 대외적 조명 이전부터 이딴 경고음이 있었고 대통령실 천공의 경고조차 없어. 결국 천공의 국정농단이 터졌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게 한 40종인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되는데, 천공의 여러 문란한 사생활이라든지 위법 자료들, 신도들, 정법시대, 재산 등을 횡령한 자료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불법으로, 명의신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복잡한 혼외자, 여성에 관한 혼외자 관계, 사생활,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비위 행위에 관한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분은 이제 대통령의 그 멘토 또는 스승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인 뭐 명백하게 내 스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있는데 묵살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이 기사에 의하면은 묵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항상 리스크가 제가 봐서는 이 천공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천공과 건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정부가 납북자, 억류자 생사 확인과 귀환에 힘써야 납북자, 억류자 가족을 만나서 위로했다라고 했는데, 자, 지가 뭐 대통령인가요,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대통령처럼 그러고 있어, 지가.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실 내에서는 VIP2라고 불린답니다. 정말로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이 자체가. 반성해야 돼요. 자, 친일 매국행위 하는 김태효. 도청을 선의로 하는 사람도 있냐? 미국이 악의로 도감청한 정황이 없다. 미국 측은 국방부 장관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 김태효라는 자는 미국이 악의로 도청이나 감청한 정황이 없다. 감청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감청은 합법적인 거니까 영장을 있어서 하는 거니까 감청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도청인데 분명히 악의로 하진 않았다. 도청을 하긴 했는데 악의로 한 게 없다. 진짜로 나쁜 놈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대한민국 팔아먹는 거죠, 주권을. 도청을 선의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래 하는 게 선의입니까? 국가 간에는 아무리 우방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달라요. 분명히. 중국한테 할 얘기가 있고 미국한테 할 얘기가 있고 북한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것을 낱낱이 미국이 다 도청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서는 그건 뭐 이게 매국노가 달리 매국노가 아니야. 국가한테 해야 되는 행위들을 하면은 매국노야.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김태유의 친일 행위, 또 원래는 친일본 행위를 하는 자였잖아요, 이자는. 근데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이 잘리면서 자신이 지금 뭐 미국 라인까지 다 통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은 도청했다는데 스스로 나서서 도청당한 사실이 없다고, 강도당한 사실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 정부도 한국의 도감청 문건 진본을 첫 시인했는데, 지들은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아직 안고 있는데, 한국은 자꾸 도청당하는 사실이 없다. 또, 선의도 뭐 도청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확인한 거야, 드디어. 실제로 작성된 원본이라고 백악관 국방부에서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건이다라고 확인을 한 거야. 야, 진짜로 미국은 인정하는데 우린 당한 적이 없다. 이분 글이 시원하게 잘 써서 제가 하나 픽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홍준표가 얘기했죠. 정치력 없는 사람 뽑아놓고 왜 대통령 탓을 하냐고 이제 했죠. 유시민과의 100분 토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인터넷으로 만주를 주문했더니 쓰레기가 왔다. 그럼 우리가 주문한 거니 쓰레기를 먹어야 하는 건가? 구매 후기에 맛있다고 적어놓은 당신들도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국힘당이 반성해야 돼요. 국힘당이 진짜 쓰레기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당선됐잖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속여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언론은 방조를 했고 그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이 속아서 뽑았어. 적당히 선거 사기에서 200만 원씩 준다고 됐어요. 젊은 청년들한테 준다고 해서 사기치고, 농민들한테는 쌀 수매 준다고 사기치고, 노인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사기치고 해서 뽑은 거야. 근데 결국에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사기당한 거죠. 리콜 해가라고. 말이 필요 없어요.
비명계가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킨 비명계. 개딸 팬덤 정치 굉장히 위험하다. 태극기와 개딸 극단적 팬덤 정치로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낙지계와 수박파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또 공격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이낙연계 토론회였죠. 홍영표 의원, 김철민 의원, 윤영찬 의원, 신경민 의원, 박용진, 조홍천 등이 참석해서 한마디씩 했나봐요. 보니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장이 당시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지지선언을 하고 그런 행위들을 묵과했어요. 이낙연 대표는. 한마디 경고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이낙연 대표 열심히 선거운동 했나요? 친이 이낙연계 이런 의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 했어요. 홍영표, 윤영찬, 신경민 이런 사람들이. 0.7% 자 25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거였죠. 좀만 했었어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적이죠, 적. 과거 청산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내 SNS 소통팀에서 단체로 윤석열 지지 선언을 냈어요. 핵심 조직이었는데, 그 사람도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있어요. 다 정리해야죠. 아직도 당연히 해당 행위로 징계해서 쫓아야 됩니다. 제명해야 되는 거지. 자, 조유영이 천하동인의 6호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녹취록에서 밝혀졌습니다. 조유영을 과연 봐준 사람, 저는 이 부산저축은행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부산저축은행은 원래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투자해서는 못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안 돼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 사건의 주임 검사가 누굽니까? 그 사건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대검 중수부 과정이었다고. 주임 검사인데 어떻게 보면 봐줬어요. 이 사건을. 조영인을 봐줬다고. 커피 한 잔 타줬다. 윤석열 또는 다른 검사가 타줬다는 설이 있는데 누군가는 타줬어요. 타주고 그냥 보내주고 그 당시에 사건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부산저축은행은 8천억 가까운 돈을 예금보험공사에 지금 그 빚을 갚지도 않고 있어요. 수익분 배당받은 사람은 몇천억, 8천억, 6천억 이런데 수익금 다 배당해서 다 나눠갔잖아요. 아직도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누가 범인입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해야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보면은. 부산저축은행을 그냥 공중 파산시키고 돈은 다 빼먹은 거잖아. 다 빼먹어가지고 빚이 8천억인데 하나도 안 갚았다니까.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원금도 몇천억이고 이자가 늘고 늘어서 8천억 가까운 1조 가까운 빚이 있다고. 부산저축은행이 아직도 갚지 않은 게 정부에. 다 국민들 돈이죠. 국민들 다 파산해가지고 그 당시에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 주주들, 부산저축은행에 그 주주들 저금 떼먹인 예금자들이 다 빚 다 떼였잖아요. 돈도 못 받고 예금했던 사람들 부산저축은행 파산해서. 자,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누가 뒷배로 봐줬느냐? 누가 과연 이 조우영인을 봐줬고, 천화동이 6호의 주인이고, 배당금도 200 몇 억을 받아갔어요. 230억인가 받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조우영이. 자, 끊임없이 검찰은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인 김인섭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김인석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라고 또 주장하면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미준 검사야 또. 어미준 검사가 고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게 아주 진짜로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죠. 1년 내내, 5년 내내 그럴 겁니다. 내년 총선거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흔들고 공격합니다. 검사가 60명 투입한 게 맞습니까? 검찰 수사관 포함해서 250명 투입하고, 구속영, 압수수색만 240표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한동훈 장관은 탄핵당해야 됩니다. 이 검찰 수사 인력을, 법무부 장관이 물론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유병호 사무총장 연구원장 시절에 지각조퇴 출퇴근하거나 술 마시고 아예 출근조차도 안 한 적이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그래서 지금 KBS 뉴스인가요? 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 엄청 갑질하잖아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갑질하고 지금 감사원은 감사하고 검찰은 그것을 받아 수사해서 자꾸 기소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 갑질을 엄청 해내고 있죠. 지금
자, 본인은 얼마나 깨끗한지 탈탈 털어봅시다. 자, 이거 있고. 조국 장관 조민 씨와 함께 지금 북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참 제가 봐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쩌다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 만나가지고 온 집안이 풍비박살나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 또 표창장 위조 하나 가지고 탈탈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것은 없고 아직도 다투고 있죠. 다투고 있는데 13개의 혐의인가에 대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탈탈 털어서 했는데 대부분 중요한 것은 다 무혐의 받고 2개 600만 원 장학금 표창장 위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뭐 1심에서 유죄 인정 취지는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그만큼 얼마만큼 조작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조국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왜 죽이려 했는지 누가 조국 장관을 죽이려 했던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조국 장관 정치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으면 적극 제가 나서서 지지할 겁니다.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지지자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당적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열렬히 응원합니다. 저는 바른 사람, 바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전광훈 목사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심해요. 심하고 저는 도대체 이런 전광훈 목사에 의해서 휘둘리는 국힘당이 도대체 어떤 집단인지 저는 헷갈립니다. 그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죠. 유관순, 윤동주 가르치니까 반일 가스라이팅 했다고 민원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쓰레기 짓을 하니까 이 학부모조차들 여러 쓰레기 짓을 하면서 유관순, 윤동주 이야기만 하면 민원을 냈대. 왜 반일 가스라이팅 하냐고. 이게 나랍니까? 참 하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채널 비었습니다. 고맙습니다.